내가 실수하거나 누군가의 지적을 받았던 경험 중 그 아픔을 딛고 자신을 더 나은 방향으로 조율하게 된 순간은 언제였을까요? 31번 유전자 키 5만에서 겸손으로. 우리는 그림자로부터 시작해서 깊이 파고들어야만 CD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. 우리 각자가 오만한 곳, 우리의 맹점을 찾아내야 합니다.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 장소를 말해줄 것입니다.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위해 겸손을 주선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. 31번 그림자 5만. 오늘은 31번 키 3번 라인의 날입니다. 안녕하세요. 골든패스 팔기 다나입니다. 초복을 지나 더위가 절정으로 향하는 요즘인데요. 하늘은 이글거리고 땅은 달아오르는 열기 속에서 저 역시 마음 깊은 곳의 무언가를 태우는 시간을 보냈습니다. 그 마음에 닿기까지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. 처음 진키 네트워크를 찾을 땐 나는 왜 잘하는 게 없지?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하는 막연한 호기심이 있었어요. 골든패스를 한 단계씩 따라가며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자기 인식이 생겼습니다. 그런데 두 번째 골든패스를 마무리할 즈음 처음보다 더 선명하고 강한 확신이 생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확신은 나만의 진실에 갇힌 것이었고 저는 그 안에서 세상의 벽을 세우고 있었더라고요. 그게 저에게는 큰 충격이었어요. 저의 세상은 골든패스 전과 후로 나뉩니다. 전엔 내가 없이 세상만 경청했고 후엔 세상은 없고 자기 중심이 되어 내 믿음만 고수했습니다. 문제는 바로 이 지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. 열흘 전 제가 하는 일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인의 말에 약간의 갈등이 생겼고 오랜만에 내 안의 감정이 들끓는 걸 느꼈어요. 왜 내 마음을 몰라줘? 내가 얼마나 애쓰는지 알아? 말을 꺼내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선 이런 말들이 맴돌았어요. 결국 참지 못하고 차갑고 단정적인 말투로 마음을 쏟아냈어요. 분위기는 금세 싸늘해졌습니다. 그날 밤 저는 골든패스를 정리하며 제 삶의 흐름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었어요. 내가 옳다는 확신, 내 진심을 몰라주는 세상에 대한 억울함, 그리고 그 안에 숨어있던 나를 인정해달라는 욕구까지 보였고, 아, 이게 바로 31번 유전자 키가 말하는 오만이었구나로 연결되었습니다. 저의 말은 배려가 아니라 설득이었고, 이해가 아니라 반응이었고, 상대와 소통하는 게 아니라 나만을 위한 무대였습니다. 이날 저는 반응적으로 말을 꺼내기 전에 침묵해야 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. 이번 카드뉴스를 준비하며 침묵이 품은 여백의 공간이 진심이 머무르는 안전한 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그날 이후 제가 조금씩 알아차리게 된 말과 침묵의 이야기를 31번 유전자 키가 제 안에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따라가며 제 마음결에 따라 풀어보려고 합니다. 지난 삶을 돌아보면 나는 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다. 하지만 마음만큼 능숙하지 않았기에 나보다 더 똑똑하면서도 다정하고 중심을 잘 잡는 사람에게 끌렸다. 그런 이에게선 배울 게 많았고 그들의 실수나 흔들림이 오히려 나에겐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. 아, 실수는
마음을 열게 만드는구나. 그래서 나에게 실수는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 믿었다. 하지만 묵상이 깊어질수록 세상은 점점 사라지고 나만 남았다. 점점 나 혼자만 레벨업 하는 기분이 들었고 그 안에서 묘한 자기도취가 자라기 시작했다. 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졌고 더 잘하려 했었고 그 과정에서 충돌을 피하려 몸을 사리게 되었다. 이렇게 골든 패스를 마치고 나라는 존재감이 생겼지만 세상과는 벽이 생겼고 결국 내 말만 듣는 독불 장군이 되어가고 있었다. 지인과의 갈등과 골든 패스를 다시 돌아보며 내가 너무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구나. 내가 한 말 속엔 결과만 있고 그 말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없구나를 느끼며 나도 모르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확신 속에 살고 있었는지를 보게 되었다. 내 말에는 여백이 없었고 실수와 부족함이 들어설 틈이 없었다. 오프라인 모임에서 도반이 내게 이런 말을 해줬다. 혼자서 다 된다고 하니까 다가설 틈이 없어요.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제야 그 말의 뜻이 마음에 와닿는다. 그 뒤로 나는 조금씩 연습하고 있다.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정말 누군가를 위한 말인지 아니면 내 확신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혹여 상대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살피는 마음을 먼저 열고 싶어졌다. 그래서 이제는 내가 틀렸어. 그땐 몰랐어라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려 한다. 내 안에 열등감이나 상처가 불쑥 올라올 때도 그걸 억누르기보다 바라보려고 한다. 이게 진짜 나다움으로 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. 정답보다 오답 노트가, 명확한 정의보다 유연한 안내가 더 사람다운 언어라는 걸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. 그리고 이 모든 자각은 누군가의 가르침이나 책 속의 문장이 아니라 내 안의 침묵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진다. 말에 대한 내 태도는 분명히 달라졌지만 그 변화가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할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었다. 그러다 지난 23일 밤 이 글을 쓰다가 도무지 생각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그냥 잤는데 오랜만에 꿈이 찾아왔다. 꿈은 내 방에서 시작된다. 정서적으로 연결된 지인이 물에 휘핑기를 담가 놓았고 나는 그것을 잘 정돈한다. 이어서 나는 공동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다. 10명이 넘는 인원이 함께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찾느라 분주하다. 첫 번째 카페는 너무 좁았고 두 번째도 그보다 크긴 하지만 모두 앉을 자리가 없다. 그때 문득 아주 큰 카페가 생각난다. 그곳은 흰 대리석 바닥과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아니 훤히 보이는 밝고 환한 곳이다. 나는 일행에게 조금만 돌아가면 있어요 라며 방향을 안내했고 일행을 먼저 보낸다. 그 사이 급히 나오는 바람에 맨발에 흙이 묻어서 수도가로 가서 발을 씻는다. 이때 내 방에서 만난 지인이 온다. 나는 휘핑기를 챙겼다고 말한다. 이 꿈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들여다보았다. 휘핑기를 정리하는 장면은 내 감정을 다루는 방식 같다. 작은 카페는 다수를 수용할 수 없는 현재 내 마음의 크기이고 넓은 카페를 기억하는 장면은 침묵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는 것과 그 공간을 시각적으로 보여준다. 이 카페는 투명하고 순수하고 밝은 곳으로 누군가의 마음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공간, 진심이 전해지는 자리라는 것처럼 느껴진다. 발 씻기는 말을 하기 전에 정화의식, 내 마음을 먼저 정돈하라는 신호이고 휘핑기는 감정을 부드럽게 해주는 도구였다. 준비 없이 나온 말이 때로는 지시가 되고 설명이 되고 나도 모르게 누군가의 자율성을 침해하게 된다. 그 후로 나는
그 침묵의 공간을 들여다본다. 감정은 쉽게 반응을 만들고 그 감정이 정돈되지 않으면 내가 전하는 말은 누군가에게 부딪히고 상처가 되어 돌아온다. 그래서 이제는 바로 반응하기 전에 감정을 살피고 그 에너지를 조율해서 전할 수 있는 말로 바꾸는 연습을 하려고 한다. 이것이 침묵 속에서 내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다. 내 말은 늘 상대를 향한 호소였지만 내가 원하는 건 진심을 제대로 전하는 거였고 그 진심은 말뿐 아니라 침묵 속에서도 전해줄 수 있다는 걸 이제 조금은 알게 되었다. 그런 자리에서는 누구도 우위에 있지 않고 다만 함께 있는 마음 하나로 충분하다. 오랫동안 나는 말을 잘하고 싶었는데 이제는 말보다 상대가 편안히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. 그런 공간은 내 마음 안에 먼저 여백이 생길 때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다. 이제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31번 유전자 키의 흐름이 제 경험과 어떻게 맞닿아 있었는지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. 31번 키 전문을 읽으며 저는 조금 부끄러웠습니다. 나도 모르게 당연하게 여겨온 말투와 확신, 그 안에 오만이라는 그림자가 있었다니. 내가 맞잖아. 왜 몰라줄까? 이런 마음이 들수록 제 말은 길어지고 상대의 자리는 점점 좁아졌습니다. 말은 계속됐지만 그 말이 닿을 수 있는 여백은 사라졌고 결국 저만 남은 외로운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. 31번 유전자 키는 말의 에너지처럼 보이지만 그 시작은 언제나 침묵입니다. 말을 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감정과 생각이 마음 안을 지나가는지 그걸 먼저 바라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심이 담긴 말이 나옵니다. 31번 그림자 오만은 단순한 거만함이 아니라 내가 옳다는 강한 확신에서 비롯됩니다. 하지만 그 확신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듣는 법을 잃어가고 나 아닌 누구도 들어설 수 없는 말의 벽을 세우게 됩니다. 그 그림자를 인식하고 그 안을 통과해 만나는 선물이 리더십입니다. 그 리더십은 가장 먼저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. 잘 말하는 사람보다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, 내가 중심에 서기보다 다른 이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떠올리는 것, 이것이 제가 새롭게 만난 리더십이었습니다. 그리고 그 끝에 도달하게 되는 31번째 시띠 겸손은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용기입니다. 겸손은 말을 줄인다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말보다 앞선 마음이 조율될 때 비로소 울림이 생기는 것입니다.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상대의 자리를 비워줄 줄 아는 것, 그것이 가장 깊은 신뢰의 방식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말을 꺼내기 전에 그 말이 어디서 오는지, 무엇을 향해 흐르고 있는지, 그 흐름 안에 타인을 위한 자리가 있는지 한 번 더 내 마음을 바라보고 다른 이의 마음에 닿으려는 작은 시도를 앞으로도 계속 해보려 합니다. 이 침묵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